오늘은 권석의 가사 영삼별곡 본사, 서사, 본사, 결사 중에 본사에 해당합니다. 자, 작가 제천에서 출발하여 삼척당에 들어가기까지의 장면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작품은 작가의 나이 34살, 쓸데없이 지낸 30년의 광음이에요. 본문에 나오지만. 자, 34살인 갑신년에 장인 이세필의 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직이 있는 곳, 어디서 근무하느냐, 근무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인 이세필이가 근무지가 삼척이었나봐. 그래서 삼척을 방문할 때 영월에서 삼척 일대의 산수를 유람하고 남긴 134구의 작품입니다. 오, 뭐라고? 어디에서 어디? 그렇지, 영월에서 어디까지? 그렇지, 삼척까지. 와우, 알겠다. 뭐야, 왜 이게 영삼별곡이냐고? 영월의 영, 그 다음에 삼척의 삼 해서 영삼별곡,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작품의 주된 대상은 제천 천남역을 출발하여 영월을 거쳐 삼척으로 가는 도중에 본 모든 경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풍경과 물건들, 사물들, 기타 등등등등. 자,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제천 천남역에서 영월로 갔다가 영월에서 삼척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행가사죠. 이러한 경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전대 이전의 기행가에서 보여준 연군의식이나 뭐 관동별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긴 전부 다 뭐 충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도체로서의 자연관이라는 것은 도의 몸이래.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그러니까 뭐 자연 친화하면서 그냥 단순히 자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물주, 신적인 요소 내지는 교훈적인 대상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사소한 대상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발휘하여 한 장면 한 장면을 매우 베리매니마치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을 탐승하는 여행에서 느끼는 감수성 계속 나오냐? 잘 드러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해종 불러내어 뼈 걸린 여인말께, 이거 뭔 소리야? 아해종, 아해는 아이예요. 아이, 베이비. 아이종을 불러내어, 옛날에는 원순무마가 없었다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냅니다. 우리가 지금 고전문법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밑에 거 요거 보면서 보세요. 뼈 걸린, 뼈가 걸려 있다는 것은 뼈가 걸쳐 있다, 뼈가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화자가 타고 갈 말이 되겠네요. 채찍을 걷어쥐고 임의로 놓아가니 삼삼가절이 때마침 떼얼시고. 자, 여기서 아이종을 불러내서 말을 타고, 그리고 이제는 뭐야, 자 가볼까 하고 채찍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 채찍 갖고 찰싹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한마디로 화자가 여행을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삼삼은 3월 3일, 언제? 음력 3월 3일, 그래서 삼삼이야. 삼진날입니다. 가절이라고 하는 건 좋은 시절, 때마침 좋구나, 뭐 하기에 좋아? 그래, 여행하기에 좋구나. 산동 야로들이 추능을 못 내겨. 산동, 시골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로 들야자죠, 늙을 노자고요. 그러니까 시골의 노인들이 봄 기운에 흥이 겨워 탁주병 둘러매고, 탁주는 막걸리 정도, 촌가를 느지기 불며, 이때 촌가는 시골 노래, 소위 말해서 민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3월 삼진날, 음력 3월 삼진, 봄이에요. 봄이니까 아이들은 봄 됐다고 신나고, 노인들도 신나고, 그래가지고 야 막걸리나 한잔 먹으면서 놀아볼까? 노새 젊어 노새, 뭐 이런 거겠죠.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이 한가토 한갈샤, 한가하기도 한가롭구나. 시골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벌써 도착을 했어? 아니죠. 출발하면서 농촌의 어떤 한가로운 일상을 한 장면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여정과 그 다음에 산동 야로들이 추능에 겨워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 계절 배경 제시해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등에 늦은 잠을 석양에 빗기들어. 자, 말등에다가 이렇게 자는 거야 이제 꼴딱꼴딱. 그래서 저녁이 됐거든. 한마디로 한가로운 모습이고요. 천봉만악을 천개의 봉우리와 만개의 계곡을 꿈속에서 디네치니 기본형은 디네다예요. 디네다 지네다 내지는 지나다. 천개의 봉우리와 만개의 계곡을 꿈속에서 지나치니 한마디로 뭡니까? 꿈을 꾸듯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천 술주자네요. 주천이고요. 자, 이거는 강원도 북쪽에서 청령포로 이어져가는 강의 이름입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와라. 청령포에 닿았시라. 청령포에 닿았구나. 자, 그럼 물만 청령포에 닿았어? 아니죠. 화자도 청령포에 닿았겠죠. 공간의 이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볼 거는 이 청령포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 청령포라고 하는 공간은 단종의 유배지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종이 떠오르겠니? 안 떠오르겠니? 떠오르겠지요. 말 내려 사배하고 사배한다는 건 4번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단종 내지는 단종의 영정 내지는 기타 등등등등 산신령 뭐 어쨌거나 간에 애처 물으니 애처. 자, 이거는요 난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울음소리래요. 그러니까 울으면서 물으니 이렇게 하는 말이 석벽은 돌로 된 벽은 참천하고 참천한다는 건 단어만 합시다. 공중으로 솟아있고 인적은 그쳤는데 사람은 살지 않는데 동청 옛가지의 동청수니까 겨울에도 푸른 나무 한마디로 사철나무죠. 사철나무는 결국 뭡니까? 소나무를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소나무는요 어떻습니까? 지조 정절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와도 항상 푸른 그 소나무 옛 가지에 촉백성은 무슨 일인가? 촉백성? 총나라 홀령의 울음소리? 아, 이거는 귀촉도 내지는 소쪽도를 말하는 거래요. 창호산 저문 구름 갈 길도 깊으시고. 창호산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는 중국 고사예요. 그래서 중국의 순임금이 죽은 곳으로 한이 남은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창호산이 아니잖아. 여기는 영월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단종이 죽은 곳임을 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단종을 떠올렸잖아요. 단종을 떠올리고 4번 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했네. 하지만 지조 절개를 다루고 있네. 그 다음에 총나라 백성이 혼백마냥 울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가 단종께서 돌아가신 곳이네. 가슴이 미어질 듯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방금 읽었던 거 말 내려 사배하고 에이처 물으니 창호산 저문구름 갈 길도 깊으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단종의 사적과 관련된 청령포를 지나는 부분에서 느낀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인적이 끊어진 쓸쓸한 분위기는 작가가 방문한 그 시간대가 하필이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과거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연상케 한다. 특히 동청수 옛가지의 촉백성은 무슨 일고 라고 하는 것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한을 되새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강 건너리라 물가에 내려오니. 자, 동강을 건너볼까 하는 거예요. 동강은 영월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공간의 이동이 되겠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사대라고 하는 건 기막대 사대예요. 손수 잡아 거슬러 올라가니. 금강정 정자 이름이에요. 붉은 난간에 표묘히 어렴풋이 내닦건을 그쪽으로 이제 정자 쪽으로 이제 슬슬 가고 있는 거야. 뭐 타고? 배 타고. 적은 더 올라앉아 머리를 들어보니. 들어하니는 들어보니야.
자, 올라갔어. 이제는 정지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뭐가 있어? 복례산이 있네. 복례산이 어떤 산인데? 뭐 영월에 있는 산이래. 제일봉, 제 가장 큰 꼭대기 봉우리에 체운이 어렸대. 체운은 오색 구름, 고운 구름이 어려 있더라.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상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본, 화자가 본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 그렇지, 신선 늙은이를 마주 보는 것 같다. 와, 죽인다. 야, 저기 마치 신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라고 그냥 나 혼자 뇌피셜을 던져봅니다. 어쨌거나 간에 복례산 제일봉에 고운 구름이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화자는 내지는 작가는 신선을 떠올리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영월에 도착하여 복례산을 바라본 경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흔에 스무고개 건너고 고저 건너 머흔에 머흐다 그러면 험하다. 험한 냇가, 그 다음에 20개의 고개, 20구비의 고개를 건너고 다시 건너. 청산은 은은하고 벽계수는 둘렀는데 한마디로 푸른 산이 은은히 깔려있고 거기에 계곡물이 기가 막힌 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운리촌 주변의 어떤 자연 풍경이에요. 왜? 바로 운리촌이 나오잖아요. 자, 구름 속에 숨어있는 마을이란 뜻인가 봐요. 구름 속에 숨어있는 마을, 외밑마을, 어떤 마을? 산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참 좋구나. 야, 이름 멋있다. 운리촌. 이러는 거예요. 산가에 손님이 없어. 평소는 이런 산골 마을에는 손이 없겠죠. 그래서 개와 닭뿐이로다. 한마디로 외부 세계와 고립된 단절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요리 데침밥에 푼담을 삶아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운리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 화자를 위해서 해준 밥하고 그 다음에 반찬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인정이 드러나나요? 포단을 펴 앉혀놓고, 이때 포단은 방석이에요. 실컷 권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 무슨 고기 반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빼갈 고량주 비싼 음식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심은 좋네요. 소박한 인심. 어와 이 백성들 기특도 한디어이고 라고 하는 것은 야, 진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이구 기특하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 대단하다, 정말 좋구나, 여기 인심 좋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박하지만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는 순박한 인심을 대견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심리, 10개의 마을과 장고, 긴 계곡의 절벽도 좋거니와, 한마디로 경치도 아름답거니와, 서덕길 먼 곳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계단길 험한 곳에 양옆 협이라고 하는 건 골짜기예요. 양쪽 골짜기가 쫙 다 있어.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 조각 하늘이 보일락 말락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얘는 지금 어디예요? 그렇죠. 운리촌에서 어디로? 별이실이라는 마을로 가는 거야. 여기가 운리촌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별이실이야. 이 별이실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이렇게 있어. 되게 좁은 길이야. 근데 여긴 전부 다 뭐야? 낭떠러지야. 여긴 절벽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계곡이 쭉 있는 거야. 매우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하늘은 별이 몇 개 보일동 말동해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이동하는 장면, 이동하는 공간의 어떤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걸 핍진이라고 그래요.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밀거니 다리거니 밀거니 땡기거니 꽃 들으며 나가니, 꽃 들으며, 자, 요런 단어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때 꽃이라고 하는 것이 꽃, 플라워래요. 그래서 꽃 냄새를 맡으며 이런 뜻이래요. 자, 요거는 밑에 있는 거 요걸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합시다. 별이실, 별이실이에요. 아주 독특한, 다르다죠? 별은 나뉘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마을이에요. 실 마을이니까 특별한 마을, 외딴 마을, 동떨어진 마을이겠죠?
해는 어이 쉬 넘어가는가? 해는 어이 일찍 지는가? 당연히 산골이니까 해가 일찍 지겠지. 자, 근데 숙소가 있어 없어? 숙소가 없어. 그래서 어디? 봉당의 자리야. 봉당의 자리를 보아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노숙을 한다는 거죠. 더 새고 가자꾸나. 밤이나 지새고 가자꾸나. 마치 무릉도원 보는 듯한 느낌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여기까지 산천 유곡을 거치며 본 경관과 운리촌의 풍경, 그리고 인심, 그 다음에 별이실이라는 마을에서 노숙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의 장면에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은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거죠. 상당히 사실적이라는 거야. 어떤 추상적이고 뭐 충효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장면이라든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 걸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머은의 스무고개 굽이 건너고 고지 건너 운리촌 맨민마을 이름도 디올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상가에 손이 없어 개와닭뿐이로다. 포단표 앉혀놓고 술토록 권하는구나. 이건 산골의 인정을 묘사하죠. 즉 지극히 평범한 현상으로 보아 넘기기 쉬운 풍경과 인정까지도 작품에 끌어들여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중반 사립밖에 긴바람 일어나며 긴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센 바람이 하는 거죠. 삭기공은 새끼공 밑에 보니까 큰 호랑은 커다란 호랑이 목을 갈아 우는 소리 목을 갈아 뭐 그르렁거리는 소리죠. 산골에 우려 있어 울렸으니 기세가 매우 어지럽구나. 대단하구나. 이건 기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야? 내가 무서운 거야. 한마디로 바람 소리가 마치 뭐처럼 느껴져. 새끼곰과 커다란 호랑이가 막 으르렁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전에 어떤 기행가사, 예를 들어서 뭐 정철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대부들 양반들의 기행가사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갖가지 체험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칼 빼어 곁에 놓고 무섭거든. 칼을 빼서 옆에다 놓고 이 밤을 겨우 세워 왜 두려워 불안해 이러는 거죠. 올라이트 완전히 꼬박 밤샜네. 암내에 빠진 옷을 암내에 빠졌으니까 올 때 개울에 빠졌었나봐. 그래서 옷이 다 젖었어. 그 쥐어짜서 손에 쥐고 긴 별로니까 뭐야 이거는 다른 길 떠나는 길 도로 달려들어가 벌불에 쇠야 입고 벌판 불에 쇠어 입고 이제는 얼른 입은 거야. 진적의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야. 진적은 진나라 때. 진나라 때니까 진시황 때잖아요. 맨날 전쟁하고 맨날 일 나가고 맨날 성 쌓고 만리장 성 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만해 못 살만해. 못 살만해. 다 도망간 거야. 왜 헬프미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하여 온 백성들이 이제와 여기를 보면 무릉도원이 여기보다 이때 도고는요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보다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야. 한마디로 여기가 무릉도원보다도 더 숨어 살기가 좋은 공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별이식이. 근데 아까 잠깐 그랬잖아. 아까 이제 운리촌에서 별이실까지 가는 길을 봤잖아요. 좁은 길에 양옆에는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조금 있고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남들이 와도 쉽게 찾아오기가 어려운 공간. 이 어려운 공간에 근데 이 아늑함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마치 뭐야 무릉도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상향 마냥 살기 좋은 곳 이런 거는 또 아닌 듯 싶어요. 왜? 긴 바람 소리가 마치 새끼곰이 우는 것 같고 큰 호랑이가 울부짖는 것 같잖아.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이 숨어 살듯이 여기도 정말 외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겪은 밤의 풍경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조금 더 봅시다. 천변에 하늘가에 갈라진 산 대관령으로 이어져 있으니 지금 화자 어디 있어? 대관령이죠? 이어져 있으니 위태하고는 위태롭고 위험하고 높은 고개 대제죠 제제 촉도라니 이러한가. 이때 촉도란 할 때 이 촉도라고 하는 건요 중국에 있는 어떤 총나라 땅으로 가는 고개예요. 근데 그 고개가 무진장 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밭질하던 시절에 이태백이죠. 이태백이 촉도난이라고 하는 시를 썼대는데 그 시에는 촉도의 어려움 하늘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대요. 그때의 촉도의 어려움 이것이 바로 촉도란이에요. 그러니까 대관령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고개 진짜 높고 험한 고개가 마치 촉도의 어려움과 같구나. 이렇던가 이 정도 할까? 걔네들은 여기에 비하면 껌일 거야. 진짜 16차선 도로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관령이 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요. 하늘에 돋은 별? 대관령에 올라가서 별을 본 거겠네요. 저기면 살짝 만지면 마치 만져질 듯하구나. 과장법이죠? 진짜 설마 별을 어떻게 만져? 대관령 올라가 보세요. 별 더 높아요. 그러나 과장법을 소용해서 아주 위치가 높다. 망망대야는 대관령에서 쫙 바라본 동해바다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둘러져 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매우 역동적 심상이 드러나며 화자의 눈앞에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서 마치 파도치는 바다 풍경이 대지와 산악을 흔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구나. 밑없은 밑이 없어. 밑이 뻥 뚫렸어. 커다란 구렁. 이건 완전 구멍이네. 한없이 빠진 물. 이건 뭐야? 동해바다의 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고의 한결같이 컨닝. 영축이 있던가 영축 남음과 모자람이 있든가 가득 차는 것과 줄어드는 것이 있던가 늘 그만큼이라는 거야. 넘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늘 그대로이다. 그만큼 망망대해가 매우 광활하다. 천지간의 장안경계 반 정도가 물이로구나. 온 천지의 반이 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과장법이에요. 아마도 저 기운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삼견난고 그랬는데 이거는 만들었는가? 삼기다 그러면 생기다, 만들다, 태어나다. 성인을 언제 만나? 이는 이치예요. 묻자오리, 묻고 싶구나, 물어보리. 자, 이건 결국은 요 대목에서만큼은 어떤 천지만물의 생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학자적 자세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주 도학자적 자세가 없는 것은 아니었네요. 대관령에서 본 동해바다의 경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윗길 이근 중에 남녀 늦추세워. 남녀는 남여의 남여 한자를 보니까 그렇네요. 남자가 타는 뚜껑 없는 가마, 그러니까 양반들이 타는 거죠. 위에 떨어진 험한 빙에 벼랑에 어른들 지나치며 청옥산 속으로 첩첩히 돌아 들어가니 공간의 이동이죠. 운모병 금수장이 좌우에 펼쳐져 있구나. 운모병 할 때 병은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의 어머니와 같은 병풍? 이건 절벽인가 봐요.
그 다음에 비단 장막도 역시 절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구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비단이 쫙 펼쳐진 것 같이 아름답구나 라고 해서 청옥산 깊은 산속을 지나면서 보는 어떤 장관 내지는 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교를 건너 운교? 구름다리를 걸어 건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솔숲에서 쉬었어요. 이제 힘들어. 그러다가 자 앞에 애들 있네. 뭐하고 있어? 나무하고 있네. 어이 나무하는 아이들아. 내짝 창피하죠. 아 지나가는 일 좀 묻자. 지나가는 길 좀 묻자. 야 길 좀 묻자. 바람에 움직이는 돌 동석 느려진 데가 그 몇 해면 짝없는 옛성문이 뭐야 짝없는 옛성문? 문간제래요. 어느 쪽에 빠단 말이냐 라고 해서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큰 따옴표만 없다 뿐이지 완전히 대화체예요. 자 그때 동석과 그 다음에 문간제는 실제로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만든 거라든가 상징이라기보다는 진짜 가는 상황. 야 거기 어떻게 가는 거니? 얼마나 남았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성이죠. 이손님 누구시길래 이손님 누구이길래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야. 이 양반 누구야? 누군데 여기까지 왔어? 이 험하고 깊은 곳에 어떻게 온 거야? 아우 서프라이즈 이러는 거죠. 낫과 새끼를 메워 차고 앞절의 상자가 대답을 하네요. 이제는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는 상자가 대신 대답하는 인물이에요. 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는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묻는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무섭 따라와서 무심히 다니노라. 진관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옛날에 있었나 봐요. 폐한 줄 문을 닫은 거예요. 우리도 다 알거니와 그 밖에 물을 일은 목동의 피리에 붙였구나 라고 하는 것은 진관암이 저기 있었는데 저기 있던 진관암은 지금 문 닫아서 없고요. 그 밖에 것들은 지나가는 목동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앞절의 상자가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 밑에 용의 변화도 무궁하야. 자, 요거는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산 밑에 있는 용? 산 밑에 서려 있는 용? 그래서 용이 계곡인가? 우리가 이렇게 절벽 있으면 계곡이 막 있으면 폭포 떨어지면은 얘 계곡이 아니라 참 폭포 떨어지는 걸 용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폭포인가? 그랬는데 비슷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음심한 어둡고 깊은 소는 연못이에요. 연못 굴턱에 동굴로 삼아서 층에 높은 절벽에 일필련 하얗게 바른 한 필의 배. 그러니까 이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 배를 쫙 걸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배를 건 거겠니? 폭포겠니? 폭포지. 대낮에 하얀 백일이니까 대낮에 벼락이 꽝 하는 치는 소리가 동굴에서 막 펼쳐져. 이건 진짜 벼락이 꽝 하는 소리겠니?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겠니? 그렇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야.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서 쭉 내려다보니 아이고 내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해가지고 아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곳은 무릉이라는 마을 무릉계와 그 다음 용추 계곡이에요. 용추 계곡 일대 요건 이제 여기가 용추죠. 아까 용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추예요. 용추 계곡의 일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폭포인가 했던 거는 딱 맞아 떨어졌던 거지요. 자, 앞절 상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나가는 길을 못 보았느냐. 그때 아이들이 얘기해요. 이 손님 누구길래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제 상절이 얘기합니다. 진관암 폐한 줄은 우리도 다 알아. 그 밖에 남은 일들은 목동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해요.
화자가 아이에게 물은 2차적 질문을 중이 갑자기 등장해서 대답을 해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중은 동그라미 1번 실경성,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본다면 화자에게 대답을 하는 역할인 어떤 추상적인 존재, 만든 존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중의 존재는 작가하고 교류하는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가의 분신, 자의식을 표출하는 다른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명사를 문이 봐라 잇따라 밟아 동해로 내려가서 이제 어디로 가요? 통해로 가네요. 공간의 이동이죠. 배곡주 버린 곳에 배곡주는 쌀로 빚은 술이에요. 헤어가 앉으니 동서를 모르는데 멀고 가까운 것을 어이 알겠는가? 푸른 파도 떠있는 파도 주줄이 펼쳐져 있어. 엊그제 어디를 지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정신없어. 어천의 늙은 사공이 숨을 헤어 불러내니 이리 와 가만 이거죠. 해상 소식 바다의 모습을 실컷 물은 후에 회불을 베어들고 회불은 횃불이에요. 성문으로 들어가니 공간을 이동하죠. 이제 오군각성에 해월이 돌았구나. 자, 해월이라고 하는 건 바다 위에 뜬 달. 돌았구나. 아니야. 돋았구나. 달이 돌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오군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소리 높여 부는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다룰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금소정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른대요. 암튼 간에 정자에 돌아 들어가 칠선, 그들은 누구인가? 뜬금없이 웬 칠선? 했더니 화자가 칠선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가 나라를 잃게 되자 절개를 지키며 정선지역 거칠현동에 숨어 살았다는 고려의 7 충신들이에요. 그 충신들을 제사를 지내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게 금잠구사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이 금잠구사는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삼척지방의 옛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 금잠할 때 이 잠자가 비녀잠자예요. 그래서 이 비녀와 관련된 설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잠구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그러나 비녀와 관련된 설화니까 조금 있다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소선적벽에 학영은 그쳤는데 자 이건 인용이에요. 인용이고요. 자 소동파의 적벽부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학의 그림자 학영이 그쳤는데 서세 상서로운 세상 한마디로 좋은 세상 담봉 붉은 봉황을 헛되이 기다리겠는가 기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좋은 세상의 임금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는가 안 기다릴 것이야. 자 이거는 저 앞에 해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서사 부분을 보면은 이 작가가 벼슬을 18번이나 지원했지만 다 떨어지죠. 한마디로 여기서 서세 담봉은 화자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소식이고 그것을 나는 헛되이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검을 빼어내요. 장검은 긴 칼이겠죠. 손속을 걷어쥐고 손으로 걷어쥐고 밑에 컨닝 긴 노래 한 곡조 목 놓아 부르면서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산호 벽수 헌에 바람을 비스듬히 하나 라고 했는데 이 산호 벽수 헌이라고 하는 건요. 산호와 벽수가 잘 어울린다는 뜻으로 한유라고 하는 중국의 정치가이자 시인의 석고가라는 구절의 하나래요.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집에다가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부적처럼 이렇게 붙여놓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바람에 비게 앉았다는 건 산호벽수헌이라고 하는 이 글귀를 이렇게 기대고 앉은 거겠죠.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내가 뭐 벼슬을 하겠어?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지. 야, 여기도 경치 좋고 여기도 살기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태백의 풍채를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이태백은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죠. 신선이에요. 거의 뭐 노세 한 사람? 아니야. 원래는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태백의 풍류를 즐기고 싶은 거죠. 장경선 붉은 빛이 그 안이 길었던 그것인가. 장경선은 태백성의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이태백을 생각하면 돼요. 또 태백이네. 태백산 깊은 곳에 거기가 앉아있는가. 아, 이태백은 어디 있나. 이태백은 태백성 저 별나라에 가 있나. 이태백은 어디 있나. 저기 저 태백산에 있나 라고 하는 걸 대구법과 서리법을 통해서 이태백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 작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오르며 나리며 실컷 헤아리다 보니 한마디로 뭡니까? 이태백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어와 야단스럽구나. 내가 참 허황되구나. 나도 참 내가 이게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따가지고 훌륭한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뭐야? 좋은 벼슬 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얘는 벼슬이 안 되는구나. 미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삼척강에서 느끼는 달밤의 풍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비녀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 설화를 잠깐 본다면 금잠구사, 구문소와 비녀소의 전설이에요. 근데 별거 없어요. 옛날 한옛날 선덕왕 때 아들 효도왕자가 있었는데 그 효도왕자가 백정의 딸 월선과 사랑을 한대요. 그러다 서라벌에서 사신이 와서 선덕왕이 어우 위험해 아버지 왕께서 유종하셔. 그러니까 효도왕자가 월선에게 비녀를 줬대요. 그리고 다시 내가 데리러 올게. 그런 거야. 그런데 소식이 왔는데 구문소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야. 근데 막 가다가 하필이면은 비녀소에서 잠깐 쉬었는데 홀랑 빠뜨리고 말았네. 그러니 왕자가 나중에 너 비녀 어딨니? 왕자님 비녀 잃어버렸어요. 뭐씨 잃어버렸어? 너 꺼져 뻥. 그래가지고 에라 죽을래 하고 그냥 홀라당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보니까 어여 웬걸 모래밭에 누워있고 거기는 수중세계래. 근데 거기에 비녀소에서 잃어버린 금비녀가 있대. 아니 구문소하고 비녀소는 같은 공간이야? 아니야 다른 공간이야. 근데 실제로 구문소도 있고 비녀소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물밑으로 이어져 있대요. 땅속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어가지고 그 물밑으로 해서 이렇게 월선이가 흘러간 거야. 그래서 저쪽에 떠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설의 고향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쭉 이제는 작가가 어떻습니까? 제천에서 삼척당까지 들어가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권섭의 영산별곡 본사가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